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2012년을 보내고 지금 7년이 지나는 2019년 3월입니다. 3월 오늘이 13일,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카운트 한다는 것도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 3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3월 1일이라 하는 이 날짜를 첫날로 보내죠. 3월 1일, 3.1절, 3.1운동. 3.1운동을 벌인 지가 100년입니다. 100년. 그래서 그 3월의 의미가 조금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 자체가 1일에서 이제 날짜를 보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4월달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로서는, 부활절, 또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다가 국가 역사 정체성, 어자를 중간에 있는 토시를 하나 없앴습니다. 없애는 것이 맞겠다. 국가 역사 정체성, 이 대해서 교회가 좀 주제로 삼자. 그건 뭐냐니까 이 3월 1일이 관계되는 거죠. 3월 1일이. 국가 역사 정체성,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라 하면 내셔널이죠. 내셔널. 네이션, 내셔널, 역사. 우리 잘 아는데 히스토리. 정체성. ID.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 아이덴티파이. 정체성. 그래서 요즘 아이디란 말 많이 쓴단 말이죠. 개인 아이디. 개인 아이디 도용한다. 주민등록증 도용한다. 주민등록증 그것도 아이디 번호예요. 아이디 번호. 개인의 개인을, 정체성, 개인을 나타내는데 번호로 갖고 나타낸다. 그게 주민번호예요.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는 거는 대한민국 주민번호. 다른 나라에서 또 각 주민번호, 그것이 다 번호 체제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디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할 적에 아이디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아이디란 말이에요. 아이디.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이디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국가 역사다. 국가 역사. 그래서 NHID.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National History Identific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줄여서 이니셜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NHID. NH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듣는 거지. 농협. 농협도 NH라. 농협. 한글로 농.
N으로 나오고 협, H 발음 나온다 해서 NH 하면은 농협이야. 은행을 보면은 농협이고, 또 다른 그 이니셜만 해갖고 NH 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NHID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국가 역사 정체성. 이렇게 지금 ID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국가 역사를 정체성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국가 역사를 정체성으로 해야 되느냐? ID란 말이 있듯이, ID란 표현이 있듯이 국가마다 ID,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국가마다 그 국가에 따른 정체성이 있다. ID, NHID. 그럼 NHID가 있어야 될 이유, 국가 역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내용. 그것은 왜 그러면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애가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 거잖아요. 애가 없다가 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아이에 대해서, 그 국가가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관리를 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책임. 책임적인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겠다. 국가가 책임을 하겠다. 그럼 국가에 대해서 아이들을 먹인 그 국가에는 또한 그 아이는 그 국가에 분명히 연관이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돼요. 뭔가 관계된 일을 국가는 책임지겠다고 해서 아이들을 먹였는데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국가 안에서 있으면서 국가는, 아니, 개인은 그게 상응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탱자처럼 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기여를 안 하면요, 국가에서 볼 때는 아이들을 먹인 어떤 그 의미를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보든지 그 별로 그 국가가요 관여 안 합니다. 나가면 뭐 그렇고 있으면 그렇고 뭐 아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개인이 내가 아이디를 가졌다, 이 아이디를 허락한 국가에 대해서 내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국가에 관계돼서 필요한 일에 아이디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에 따른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할 때는 그 국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참여해서 해보겠다 할 때는요, 아이디를 부여한 국가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개인에게 밀어주는 거죠. 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할 때 국가의 탄생, 국가가 있었다, 그 국가가 거기서 전해졌다 라고 할 때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출생은 국가 안에 있는데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가 아이디를 주어졌는데 국가가 형성되었다, 아이디를 부여한, 국민에게 아이디를 부여할 만한 어떤 관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가 있다 할 때 그 국가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형성하게 만들고 그게 국가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게 위치를 하게 되고 주어졌느냐. 이거 세계 속에 지구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개인의 아이가 일당에 태어나는 것도 그저대로 아이 있었고, 또 아이가 계속 있다가 아이가 사라지잖아요. 아이가 크가 성장해서 살이잖아요. 또 새로운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주어서 관리하게 되어지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라는 것이 지구에게 있었다고 해서 국가가 계속 있었느냐? 아니지. 개인에게 마찬가지, 이거는 적용이. 국가도 계속 부침합니다. 사라졌다가 지형이 바뀌는 거 아닌데 또 생기고, 사라졌다가 또 바뀌고, 지형이 이랬다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가. 우리 개인이 이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을 2012년에 약간 요소가 중요하죠. 그런 어떤 개념에, 국가가 부침이 있었다. 참, 일어날 때가 있었고, 사라질 때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 있어도, 과거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 100년만 해도, 3.1운동 일어나던 100년만 해도요, 지금의 국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을 생각해냈겠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대로 보면은, 개인의 세대로 보면 3세대, 세 세대, 30년을 1세대로 보니까 30년에서 1세대 벌써 또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30년 1세대에서 한 아이 태어나는 이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세대잖아요. 세대, 제너레이션. 3세대가 지난다 그러면요. 개인에게 있어서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대가요. 아버지 때는 내가 알 거 없고 할아버지 때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이 3세대거든. 3세대를 지나는 100년이거든요. 100년이면요. 개인이 관여할 내용이 없어요.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지금도 유지한다 하는 데서 3.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역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분선이 되고 기준이 된다. 100년. 근데 그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그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우리가 100년,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에서부터 3.1운동까지 한 470년 정도 흘렀다. 이조시대다. 그거요 보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500년이래. 500년. 500년. 그 500년 전에 고려 왕조도 신라 왕조인가? 신라는 통일 신라는 천년이라 그러고 500년 통일신라 후에 고려를 500년에 가는데 그 정철의 그 시가 있죠. 시조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500년에 고려 시대 500년에 가도요. 그 역사 안에는 막 여러 가지 의장이 있어도 그거는 500년이라는 시대를 보낸 것만 해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조도 500년이에요. 그 전에 고려 이전에 통일신라는 1000년이라고.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과거의 왕조로 봐도 500년 단위로 되어진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500년까지 앞으로 계속 갈 거다. 1000년까지 갈 거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아무도. 근데 그 땅이 있는 위치는, 이 지형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38세이다. 지금은 38세이다. 안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압록강이 될 거다. 또 언젠가는 만주가 될 거다. 아니면 저 몽골가 될 거다. 이것조차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늠 못해요. 되어지길 바라지만은 근데 그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위치의 지형에서 38선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해도 6.25 사변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북 통일 쉽게 될 기라고 땅이 한번 바뀌는데 국가의 형태가 바뀌는데 이게 아무런 그 어떤 국민들에게 영향 없이 그냥 지도 그리듯이 오늘 이렇게 그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다르게 그려서 그게 남북 통일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일만 나타난 듯이 경제협력 비핵화 쉽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의 꿈으로 보고 그걸 마치 국가 정책에 그런 것을 비전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국가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이런 그 이야기나 하면서 말이요. 남북 통일을 꿈꾼다.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그런 어떤 발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가에 수반되어지는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 하면요. 그거는 나라가요. 그런 것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다 할 정도로 망발이죠, 망발. 그런 걸 망언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망언. 역사에, 국가 역사가, 하나의 지형이 바뀌고, 국가 경제가 바뀌고, 국가 체제가 바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제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경제도 순 이익이 되어지는, 우리의 이익이 되어지는, 요것만 고려해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정말 그거는 참 망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에서 국가 역사라고 하는 이게서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계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입장을 동일하게,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 현재 모든 나라가 국가라는 내용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이 내용에 어떻게 국가가 형성되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 의미를 찾자. 그 국가가 인류사에서 있는데, 즉 우리 개인에게 태어나도 국가가 개인에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아이디를 부여한 사람, 모든 사람 어떤 국가 앞에서는요, 이게 평등하거든. 평등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아이에게 부여하면서, 이 아이는 특별하니까 아이디를 바꿔주겠다. 이 좀 특별히 관리해야겠다. 이런 나라는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아이디를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이디라는 말을 쓰는 지금 시대에는요,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디란 말인데, 이 아이디란 말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전체를 다 이렇게 개인을 구분하는 이런 내용에서 부여되어질 때 그 아이디는 어느 개인에게도요,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어떤 특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보편적이죠. 아이디를 부여한다 하는 자체는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국가 역사 아이디, NHID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나라를 조명해서 그 나라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주목해야 되고 그거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위치, 모든 나라를 국가 단위로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국가 역사를, 정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환경이 되어진 2012년, 모든 나라의 그 입장을 우리는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구분해서 이 나라 역사는 어떻고 저 나라 역사 그 비교해가지고 우월을 따지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의 우리의 요소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창세기 2장의 요소에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직 사람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없을 때. 창세기 2장에 여기, 요 내용이 같다니. 여호와 하나님이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렇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 사람이. 그때는 사람이 없었을 때라. 다시 말해 2012년 이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게 그 역사 이전에는 2012년 이전이라는 시대는 국가 역사라는 경계를 두지 않은 시대, 국가라는 것을 가지고 경계를 두지 않는 시대,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2012년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가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해서 니 땅 내 땅 하게 되었을까? 인류사 전체를 걸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2012년이라는 것은 뭐 전 인류가 공통해서 인정을 해야 될 하나의 공칭적인 연대인데, 공칭연대라. 공칭연대. 인류 종말의 시대에 1945년에 있었던 유엔의 결성으로 인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국주의라 그래갖고 힘만 있으면 뭐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가면 전부 다 자기 나라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네. 그 1945년부터 유엔이 결성되어서 2012년까지 이르기까지 70년을 지나오면서 인류는 유엔에서 결정하는 어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그 표현되어지는 인정하는 거죠. 유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는 어느 정도다, 그 나라 어느 정도다 하고 범위를 정한 거기에서요 국가 단위가 결정이 되어 오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힘 있는 국가가 우리가 힘하는 힘이 있으니까 관리하겠다 하면요 그 전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던 때가. 그런데 유엔이 결성되고 나서부터는 강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요 유엔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 대한민국의 6.25 사회는 바로 그러한 어떤 유엔의 결성에 어떤 의미를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다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에 과거에는 전쟁을 해왔는데 전쟁은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힘 없으면 그냥 점령당했는데 유엔이 결성됐기 때문에 유엔에서 파견한 거예요. 16개국을 우리가 파송하자, 막자. 저거는 불법이다. 유엔이 그렇게 결정해서 16개국이 참전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대전 아니에요, 세계대전. 6.25 사변은 세계대전입니다. 그건 공식적인 세계대전이에요. 힘 있는 자가 찾아오는데 힘 없는 사람의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해하고 그걸 막아낸 나라, 그 전쟁이 6.25 사변입니다. 국제전이에요, 국제전. 아직까지 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이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는, 역사 속에 흘러오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분명한 요소죠. 그 2012년이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각 나라를 살펴놓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유엔이 그것도 해서 전지전능한 건 아니거든. 결성되어질 때부터 왜 결성되어졌느냐? 제국주의의 흐름에서 계속 넘어오는, 그전부터 넘어오는 교황제도가 가지고 있던 국가 단위를 결정하던 그 흐름에서 유엔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국제연맹에서 또 국제연합으로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 기능이 연결되어져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인류 전체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을 도대체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걸 보편적이다 하고 할 때, 아이가 없을 때에 아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하고 국가가 없을 때 국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허락한다 할 때, 경계는 유엔에서 서로 협의해서 일하겠지만,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국가라는 것을 위치해 줘가지고 아이디를 부여한다 할 때, 이 아이디 부여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 그거는 지구를 만드신, 지구를 형성하게, 그 어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그 속에서 개인 나라가, 국가마다, 이건 내 땅, 이 땅 하고, 유엔에서 허락되어지는, 유엔에서 결의를 통해서 주어진 좌표,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가 단위 형성하는데 그 국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지형, 거기서 국민들이 모여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다. 그건 누가 그래, 누가? 그래서 계속 또 국가는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어떤 일이 나서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요소는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요건을 지나고 나서 또한 유엔은 또다시, 국가를 별도로 또 좌표를 정하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유엔이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현재 지형에 사람이 모여있다. 그렇게 모여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래 만들어 놨느냐? 사람이 없는데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국가라고 하는 요소가 주어질 적에 그 내용을 지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아주 어쩌면 보편적인, 개인이 니꺼니꺼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여있는 그 전체를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데는 누가 그렇게 하셨나? 그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런 데 속에 아직 사람이 없다 할 때에, 그런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하나님은 인류에게 허락되어져 가지고, 개인이 그 속에서 나라라 하는 그 속에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2012년이 되어서 유엔을 의해서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국가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나오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막 찌그락 하면서 어떤 국가의 기능을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 국가를 거기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졌는데 그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국가를 위치에 앉게 하신 세계 어느 나라도 관여하지 못하는 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국가를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 왜 거기 있느냐, 왜 개인을 이 땅에 보냈느냐, 왜 국가가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국가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보겠다. 개인의 정체성을 보겠다.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보겠다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다루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주제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장한다든지 이걸 마다해야 될 어떤 것도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반드시 교회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거냐? 우리가 믿지 몰랐던 거지. 일사가 흘러오는 과정에 지금 분명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은 다뤄야 될 문제고 주제로서 분명히 다뤄야 될 문제지 이것을 팽개칠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없을 때 내용을 지금 창세기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바로 국가 아이가 없을 때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라고 딱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역사의 정체성 국가 아이디 이걸 교회가요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성경에 의해서 참 모든 내용의 논리를 나름대로 이래 정리하고 저래 정리하고는 이 교회의 기능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